오사카 총영사 자리가 도대체 언제입니까? 뭐 뻑하면 오사카 총영사 자리가 거래의 대상으로 언급이 돼서 오사카 사람들 상당히 기분 나쁠 것 같아요. 이번에는 또 어디에서 오사카 총영사 자리가 이른바 딜의 대상으로 나왔던 걸까? 해당 의혹부터 바로 보시죠. 청와대가 송철호 경쟁자에게 불출마 조건으로 좋은 자리를 제안했다. 한겨레신문 보도에 따르면. 근데 오늘 뭐 한겨레뿐만이 아니야. 한겨레, 동아, 조선 다 나왔어요. 자, 송병기 업무수첩 속에서 경쟁자를 제거한다라는 메모가 발견됐죠. 자, 2017년 10월 13일 VIP가 임종석을 통해서 출마를 요청했다. 그리고 임동호, 당시 민주당 내에서 송철호 시장의 유력 경쟁자가 자리를 요구한다. 라고 가로를 메모가 썼어요. 송병기 씨. 근데 메모 속 내용 그대로 청와대가 교통정리 시도한 정황이 오늘 나온 겁니다. 자,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한병도 정무수석 이름도 나왔어요. 한병도 정무수석이 임동호 당시 최고위원에게 임 최고 울산에서는 어차피 누가 나가도 이기기 어려워. 당신 뭐 다른 자리 가는 게 어떻겠냐 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자 임동호 최고가 오사카 총영사를 가고 싶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고, 그러자 한병도 수석이 오사카는 안 되고 고베 총영사는 어떠냐 라고 이른바 오고 갔다라는 겁니다. 청와대 인사담당 비서관이 가고 싶은 곳을 알려달라라고 재차 전화를 했고, 임동호 최고는 청와대의 제안을 최종적으로 거부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경선을 해야 이기든 지든 납득을 할 거다. 나는 경선하겠다라고 주장을 한 거죠. 그러자 임종석 실장이 임동호 최고에게 미안하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그 이후에 실제로 임동호 최고는 경선도 못 해본 채 배제가 됩니다. 제거가 됐다라는 겁니다. 임동호 전 최고의 목소리로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그게 그 대선 끝나자마자 내가 고베 가라거든 막 이래서 내가 고베를 갈 이유가 없다. 그러나 얘기하다가 바로 제가 최고위원 되는 바람에 제가 최고위원 돼서 서울에 있으니까 술자리에서 여기 가야 되지 않냐. 뭐 가게 되면 나 오사카 총영사 얘기했던 거 뭐 그런 거 몰라도 뭐 그 이상한 거 해봐야 내가 별 재미도 없고 뭐 그 정도 얘기를 했죠. 아, 그 누가 물어본 거예요? 그건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자, 지금 각 조간신문에 이 의혹이 대서특필되고 있습니다. 김배민 박사님. 네. 이거 청와대가 선거에 개입한 것뿐만 아니라 대통령이 직접 부탁한 대통령의 친구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청와대가 공직을 바탕으로 후보자를 매수한 건 아닙니까? 네, 그렇게 볼 수 있는 개연성이 지금 상당하고요. 예. 우리가 이 얘기가 지금 연속성으로 나오고 있는 이유는 어저께는 송병기 부시장의 수첩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A와 B에 대한 경쟁자 얘기를 들으면서 무슨 발전, 어디에 대한 자리 요구 등에 대한 얘기들이 나왔는데요. 그런 방식에 대한 메모가 나왔던 것은 2017년 10월 달 얘기입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동호 최고위원은 계속해서 나는 선거에 나가겠다라고는 의지를 피력한 것 같아요. 지금 한병도 정무수석이 찾아가서 같이 얘기했다는 게 바로 작년에 있었던 2018년 2월 달 일입니다. 선거를 얼마 안 남기고 있었던 그 시점까지도 임동호 최고위원이 계속 출마하겠다고 하니까 어떻게든 이 사람을 내려앉히기 위해서 새로운 공직을 제안했다라고 한다면 청와대가 적극적으로 선거에 개입했을 뿐만 아니라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바탕으로 그 공직을 거래, 흥정의 수단으로 삼았다는 건 이건 상당한 현행법 위반의 소지를 볼 수 있는 여지가 다분하기 때문에 이게 앞으로 새롭게 어떤 국면으로 가게 될지는 상당히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 여기서 흥미로운 대목은 임동호 전 최고위원은 확실히 정권의 실세는 아니었구나. 예. 왜냐하면 작년도 2월 달입니다. 그럼 작년도 2월 달에 무슨 일이 있었죠? 우리가 뉴스를 통해 봤던 건 작년도 3월 달에 갑자기 경찰이 급습해서 자료를 모았더니 여기에서 드루킹 일당들이 검거가 됐고 드루킹.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오사카 총영사. 드루킹 때도 나왔잖아요. 오사카 총영사 자리가 오가면서 문제가 불거졌던 게 2018년 1월 달로 거슬러 올라갔고요. 그러면서 당시 드루킹 일당이 퀴즈 불만을 갖고 있으니까 예. 댓글에서 자꾸 김경수, 오사카 등을 막 올렸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로부터 2018년 2월 달에 만나서 자리를 제안하니까 그럼 나 오사카 총영사 줘. 예. 라고 얘기했다는 것은 오사카 총영사 때문에 안 그래도 드루킹이랑 김경수 사이에서 스트레스를 받아 죽겠는데 임동호 전 최고까지 오사카 갑자기 총영사? 오사카 얘기를 해? 그러니까 오사카는 안 되고 그럼 고베. 고베는 어떻겠니? 근데 굉장히 아주 묘한 상태로 흘러가는 게요.
당시 드루킹 입당에게 오사카 달라고 하니까 오사카 안 되고 센다이는 어때? 예. 라고 얘기했던 것과 아주 일맥상통한 비슷한 시기에 벌어진 일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이 내용이 모두 진실이고 사실이라면 대한민국 국민의 위임한 권력에 대한 특히 오사카, 고베, 센다이 등에서 우리 교민들을 보호해야 되는 정부의 공직 자리를 이런 방식으로 거래의 흥정수단으로 삼는다? 문재인 정부는요, 2017년도 있었던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탄핵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문제를 강력하게 비판하면서 전혀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추범한 정부입니다. 그리고 나서 채 만 1년도 되지 않아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건 아마 보는 국민들조차도 눈과 귀를 의식해 만드는 그런 대목이 아닐까 싶은데요. 예, 박용진 의원님. 네. 아니, 사실은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치열하게 국회의원 경선 치러서 경선도 이기고 이제 지역구도 이겨서 했는데 송철 후보는 경선도 없이 그냥 시장에 당선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 배경에 이렇게 공적인 자리, 오사카 총영사든 고베 총영사든 청와대가 나서서 제안하면서 후보자를 매수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저 얘기가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어디까지가 그 임동호 전 최고위원의 주장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송병기 업무수첩에도 나오잖아요. 매우 중요한 사실 하나는 뭐냐면 공천은 청와대가 하는 건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당 최고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는 건데 그 당시 최고위원 그러면 임동호 최고위원이 그 자리에 있는데 최고위원회에서 그 결정을 못하고 임동호를 배제시키는 결정을 했단 말이냐 이렇게들 생각하실 수 있는데 지금 최고위원회는요. 지금 최고위원회는 전당대회를 통해서 당원들이 선출을 한 최고위원회입니다만 저 때는 어땠느냐면 최고위원회가 순환 보직제였어요. 예. 그래서 지역 영남 같은 경우는 영남의 지역위원장들, 예. 부산시당위원장, 울산시당위원장 그리고 경남위원장 이렇게들이 모여서 이번부터 몇 달은 부산이 하고 그다음에 울산이 하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순환 보직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평가들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주요한 어떤 의사결정에 정치적 영향력들이 동원되는 자리도 아니었고 예. 본인이 예비 후보로 등록을 한 경우는 그 의사결정에서 배제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지역에서의 어떤 경선 없이 전략공천을 하는 경우도 여러 가지 조건과 상황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아마 최고위원회에서 그 송철 후보가 예. 진행이 됐을 거고요. 아니, 만일에 그러면 말씀 중에 죄송한데 송병기 업무수첩 시나리오대로 된 건 그냥 우연이란 말씀이세요? 청와대와 당이 송철 후보의 라이벌을 제거. 우연이다. 송병기는 청와대에 있는 사람은 아니었죠. 그러니까 예. 청와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자기가 이렇게 기대를 할 수도 있고 또 어디서 주워 들어서 이렇게 써놨을 수는 있지만 청와대 행주가 만났잖아요, 여러 차례. 아니, 만났다 하더라도요. 예. 그것이 그 송병기 수첩에 있다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전에 여러분들도 수첩 안종범 수첩들 많이 생각하실 텐데 네. 안종범은 청와대 안에서 내밀하게 그 논의를 진행하고 지휘하고 또 그것을 지시를 받았던 사람인 것이고 예. 송병기의 경우는 전혀 지역적으로도 위치상으로도 청와대 내부 얘기를 내밀하게 알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거잖아요. 그럼 대통령이 그거를 송철 똑같이 후보에게 그럴 수는 없죠. 출마를 권유한 상황 아닙니까? 대통령은 이미 그건 공개적으로 여러 가지 자리에서 예. 송철 후보와의 관계를 공개적으로 얘기한 바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새로운 얘기는 아닙니다.